예, 그 RB 그 컨설팅 현장을 이제 나가 보면 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좀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있죠.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RBA가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 이제 항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업체의 규모라든가 업종에 따라 가지고 그 심사 항목 수가 좀그 되게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등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그 항목 같으면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생명에 뭐 지장을 주거나 아주 치명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뭐 치명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등급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어떤 전체 커버리지의 뭐 한 20% 이상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메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항목들이 메이저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 항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가장 줄여나가고 메이저를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요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전략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등급 뭐 실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니 뭐 플래티넘이 이런 이제 등급을 고려하는 업체 같으면은 절대로 프라이어리티가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다 해결해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수 등급은 그러니까 뭐 메달 받는 부분은 뭐 나중에 하고 점수라도 내가 일정 수준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라이어리티는 뭐 정말 한두 개, 뭐 메이저도 10개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쪽에 내가 일단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내가 못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구를 내가 요구사항에 맞게끔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 건물의 구조물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일단 가야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프라이어리티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다른 쪽에 메이저 항목들을 내가 개선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등급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들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좀 되게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등급에 맞게 좀 준비할 필요가 좀 있다. 요런 이제 부분이 좀 하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이제 중소기업들 어디 가나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RBA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는 인권, 안전, 그죠? 그다음 환경, 윤리, 그 지속가능 조달, 공급망 이런 쪽이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권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환경, 윤리 이런 쪽 분야는 경영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서 내가 뭐를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경영관리 시스템이 따라 붙거든요. 이 경영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메이저에 해당되는 한 것들을 거의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 이제 컨설팅을 요구하는 기업들 가보면 메이저가 많아서 점수가 아예 안 나, 빵점이 나오는 데도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영관리 시스템의 체계를 잡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경영관리 시스템의 그럼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경영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인권이든 안전이든 환경이든 윤리든 분야만 다를지 그 구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해요.
위험성 평가, 뭐가 위험한지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분야별로 위험성 평가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 결과를 내가 통제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어떻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커뮤니케이션은 저런 것도 들어갑니다. 뭐 익명의 제보 채널 같은 것들. 그거 되게 중시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성과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네 개의 이제 분야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좀 잘라서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각 분야별로 또 업종별로 나한테 관련된 법률들이 있어요. 법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규라든가 또는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또는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런 그 법규관리 대장 내지는 그런 요구사항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이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실사 프로세스. 그 실사 프로세스라는 거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어떤 것들이 위험한 게 있는 건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식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중요성이나 가중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까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위험해.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위험성 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다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험성 평가의 이제 그 틀이 이제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통제죠, 통제. 그 통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R이라고 얘기하죠. 조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능의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B를 준비하는 준비팀이 있으면 그 준비팀이 전체 PM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내부에 환경 담당, 안전 담당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RBA를 총괄하는 총괄 부서장을 세울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R&R들을 정해서 역할 분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조직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절차서는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건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지, 아주 실무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통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구성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제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고객이 됐던, 우리 구성원이 됐던 그런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서, 채널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별도의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성과 관리 내지는 개선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내가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성과 관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분기나 반기나 또는 연 단위로 성과를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들을 뭐 이렇게 냈네. 뭐가 좀 부족하네. 그럼 앞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가 있고 이러면은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내부 심사, 내부 감사를 해야 됩니다. RB에서는 그 내부 심사, 내부 감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감사 절차나 내부 심사 절차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개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심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죠. 개선할 때는 크게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뭐 ISO에서도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RB에서도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 보통 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 영어로 코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냥 응급조치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 땜방식으로 일단 요거 급한 거는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정조치라는 게 있어요. 시정조치. 요게 이제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시정 조치예요.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예방 조치라고 있어요. 이게 프리벤티브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B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그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까지 포함한 코렉티브 액션, 프리벤티브 액션, 그걸 줄여서 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까지도 요구를 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했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요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그런 어떤 우리 회사에 맞는 이런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RB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이제 역량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RB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뭐 정책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행이라든가 또는 절차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그 증빙이거든요. 증빙. 내가 실제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증빙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는 뭐 정책서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이나 절차서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빙들을 기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있을수록 RB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개는 그런 증빙들이 중소기업에 가보면 막 준비하다 보면은 정책서나 절차서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빙화시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빙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RBA를 준비하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런 이제 내가 했다 하다못해 해서 뭐 교육을 했으면은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슨 서명부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뭘 했다 이런 사진을 찍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모아뒀다가 증빙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놔야 RBA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고득점을 받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